자,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 추은우 YTN 해설위원과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계속 보류하다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군요. 그렇죠. 예. 모두 62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수 27곳, 그리고 경선 35곳이었는데 현역 의원이 탈락되는 경우는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리고 가장 관심 있고 예민한 지역인 대구 지역도 이번에 탈락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 발표 전에 황진화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홍문표 사무일부 총장이 공관위 회의에 불참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 어제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토대로 그걸 주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민한 지역은 좀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를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경북 지역에 영주, 문경, 예천 이렇게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서 이한성 의원 그리고 장윤석 의원이 현역 의원들이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두 분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갔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두 분이 더 참여를 해서 4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 최규일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참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상주 군위 의성 청송에서도 김재원 의원 그리고 김종태 의원이 선거구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현역 의원끼리 맞붙는 그런 경선 구도가 이렇게 짜여지게 됐습니다. 예. 뭐 이제 여권 내 친박과 비박계의 계파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발표를 강행을 한 것인데요. 황진화 사무총장 이렇게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할 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황진화 사무총장은 뭐 당사에도 출근을 안 했다 그럽니다. 당사에도 출근을 안 하고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단순하게 김무성 대표 경선 명단에 빠진 것, 그 문제뿐만이 아니다. 회의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 경선 명단 때도 만장일치로 된 것도 이한구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이한구 위원장이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서라도 또 이렇게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에 뭐 황진화 사무총장 뭐 사퇴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또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 대상입니다. 주말쯤에 이한구 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렇게 물밑 접촉을 좀 해서 사태를 좀 풀어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꼬여서는 경선 일정 차질이 빚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당내에서 이제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입장이죠? 이한구 위원장은 뭐 자신이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공관위원회에 지금 비박계 2명이 빠지고 있지만은 회의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사는 의사 정적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사는 계속된다. 오늘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발표를 했다. 이렇게 계속 이한구 위원장은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조금이라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웨이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부딪힐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김무성 대표 지금 이래저래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심각한 당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까요? 김무성 대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섣불리 말해서 오히려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침묵이 지금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만은 주말에 숨 좀 돌리면서 물밑으로 좀 협상을 해서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비박계도 이런저런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쯤에 물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새누리당 충남 천안갑 지역구에서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이름이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충남 천안갑 김수진, 도병수, 박찬호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뭐 여권 내 친박, 비박계 기파 갈등 앞으로 이제 더 고조될 가능성, 불씨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특별한 반전 카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윤상현 의원 건을 지금으로서는 계속 처리를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가장 최후의 카드가 대표 도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후보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후보 공천장을 정당 공천장을 낼 때 도장을 2개 찍게 돼 있습니다. 당인을 하나 찍게 돼 있고 대표에 또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의 공천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과거에도 17대 총선 때도 그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조순영 대표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간다라면은 당은 완전히 쪼개지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하여튼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최후의 카드를 가지고 당분간은 버티기를 하면서 이렇게 몫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제 주말 내에 어떤 물밑 접촉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죠. 오늘 3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병헌, 오영식 의원이 탈락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2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출마 선언한 의원까지 합치면은 모두 23명이나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발표된 비율을 따지면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더불어민주당은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전병헌 의원, 오영식 의원 다 사유가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 이렇게 비서관들 측근 비리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오영식 의원은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 분 다 정세균 의원계입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원은 종로에서 무난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현역 의원 경우에는 7곳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인데 이해찬 의원 그리고 정호준 의원, 서울 중성동을이죠. 서른 의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전해철 의원, 박혜자 의원, 광주 서갑입니다. 서영교 의원, 중랑갑입니다. 박범계 의원, 대전 서울 이렇게 7명의 현역 의원은 아직까지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 김성수 대변인이 김한길 의원 지역과도 광진갑을 이번에 공천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거 야권 통합 문제랑도 일부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표적 공천하겠다라고 한 5명 중에서 이해찬 의원, 전해철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분에 대해서 공천을 좀 보류함으로써 국민의당 내부에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그 흐름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원심력으로 좀 작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당 상황도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분위기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특히 이해찬 의원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친노의 대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분 경우에는 이번에 그 정밀 심사할 때도 이렇게 탈락 요인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탈락 중진 의원 50%에도 들지 않았는데도 제외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친노 대부의 상징성 때문에 친노 청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일단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끌어안을 것이냐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 이제 광진갑 공천 발표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제 김한길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좀 연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김한길 의원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 것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탈당, 복당하는 것은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김한길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김한길 의원 간의 협력 가능성을 두고 광진갑의 공천을 이번에 아직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당 내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한길 의원 결국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천정배 공동대표도 탈당을 불사하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국민의당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내일 이번 주말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겁니다. 천정배 대표가 최후 통첩을 보낸 날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로서는 뭐 오늘도 보니까 허허 벌판에 칼바람이 불어도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물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좀 어렵지만은 천정배 대표는 최후 통첩 시한까지 정해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 자칫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경우가 이번 주말에 잘 물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의 원내 교섭 단체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지금 각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당이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게 현재로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큰 지지 기반이 큰 무당파라는 층이 하나도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호남 민심의 과거 반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고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남 민심이 이렇게 좀 많이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 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야권 통합,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안철수 대표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정치 생명 가장 중대한 고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 생명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이셨습니다. 국민의당 이렇게 당 내분의 와중에도 공천 발표를 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또 현역 의원들이 무난히 공천을 받았고 또 탈락한 현역 의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에 탈락한 의원은 없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을 전주 병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재미있는 구도가 됐는데요. 네. 전주 병은 정동영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입니다. 두 분은 전주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요.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관계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구도가 됐고 그리고 주승용, 김관영, 유성엽 의원 이렇게 현역 의원들 당수 공천이 됐고요. 현역 의원 탈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입한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 조배숙 전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됐고 그리고 표철수 전 경기부지사도 단수 공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우는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